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TLT와 TF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있어요. 우선은 전일 나온 소식들 함께 살펴보고 TLT와 TF 바닥 구간에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 재무부 또한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경로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스탠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FOMC 회의 이후부터 금리 인하가 조금씩 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변경되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이르면 7월달 금리 인하가 한 차례 25p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조금 늦더라도 9월 또는 11월 중에 올해 금리 인하 한 차례는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TLT와 TF는 매수를 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매수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이 채권이라는 건 명목 금리는 중요하겠으나 이 매수와 매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작년도에 단순히 금리 상단에 다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시기,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시기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하방만 봤냐? 그건 또 아니죠. 이번에 바닥이 나왔던 시기에서는 이제 반등 자리 다 왔기 때문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폭락을 적중하고 이렇게 양방향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다시 저항에 닿게 되고 단기 고점이 나온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TLT와 TF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F 기준으로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의 폭락이 나온 구간에서의 반등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반등, 상승 70%가 나온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고점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세 차례가 전망이 되던 3월달 시기부터 이제 3월 말부터는 한번 이제 4월달에 기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요. 자, 그러나 이 시장의 시황이 바뀌게 되어버리면서 계속 잠정 보류를 했던 이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보류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구간부터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이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TLT와 TF의 상승으로의 압력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구간 매물대의 흐름 그리면서 이전 저항 트렌드 돌파 한 차례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시장의 심리 개선이 함께 동반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를 본다라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결국에 그렇습니다. TLT와 TF는 아무 때나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디테일이 중요하고, 현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한 2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딱 6월 말일까지 봤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런 구간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요. 한 번에 무리를 하기보다는 서서히 매수를 늘려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TLT와 TF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경로가 선회된 게 있습니다. 2분기에 재무부 차입 규모가 1분기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연준에 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 이 매도를 계속해서 해왔던 게 다시 이 매도 규모를 축소한다라고 해요. 이게 6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 공급의 물량이 이전에 비해서 다소 축소된다는 게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실상 지금 신규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구간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TLT와 TF처럼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수요가 함께 증가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해 빠르면 7월, 늦게 되더라도 11월쯤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기 한 2달 전부터 가격은 반응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부터 조금씩 준비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날짜로 존 윌리엄슨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기준금리는 결국 내려갈 것이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시간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준 인사들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계속 이제 데이터를 보겠다,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도 함께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지난번 FOMC 이후로 실업률 데이터가 나왔죠. 예상치 소폭 상회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게, 이 데이터는 미국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라는 거는
통화량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2%대까지 내려가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거는 이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이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물가 2%를 어느 정도 내려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함께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런 재료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TLT와 TF는 한 차례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포뮬러 플랜 전략상에서도 주식시장보다는 지금부터는 TLT와 TF가 맞지 않나 라고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높은 금리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서서히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함께 전망을 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또한 기준금리가 결국 내려갈 것이라면서 고용과 성장세가 약간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알 수는 없겠으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률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주거비와 이자비 부담으로 신용카드 연체율은 상승 중에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결국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함께 인플레가 동반되면서 향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통화 반응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TLT와 TF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물의 발행량도 함께 증가할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채권의 유통 물량이 축소되고 연준이 매도하는 채권의 물량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지금 완만해지고 있는 보합세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 되기 이전부터 가격은 반응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이 시점부터 적절하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금 더 대중적인 이런 차트 10년물로 보겠습니다. 10년물의 상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한번 둔화세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이렇게 하락 채널로 그어봤을 때 이 고점부 이 현재 구음부터 하단까지 마이너스 20%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장기물을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이 되진 않겠으나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전 고점보다 살짝 높은 레벨 약 한 103불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끄어보면은 자, 이러한 양상으로 갈 경우가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을 때 결국에 다시 한번 이게 위기라는 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금리 인하 또한 많아야 2번입니다. 많아야 2번이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 채널의 거래로서 마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를 보고, 현재는 이 채널 구간의 하단부에서 또 매물대를 흠모하는 이런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이런 전략,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TMF도 유효하겠으나 이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각자 리스크 판단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 금리 인하가 되어버리면 인플레는 치솟아 오르고, 또한 후속적으로 이런 위기 사태들이 발생되면서 채권의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 상단 또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TLT와 TF를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디테일을 챙기고 시장이 너무 매수 우위에 치우쳐져 있을 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한 발짝 더 앞으로 가서 생각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은 더 빠른 소식들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